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의 거장 스승을 말하다 1. 카라얀의 호흡과 손길이 내 노래에 빚어냈다. 소프라노 조수미, 한기용. 음악과 테크놀로지, 예술과 비즈니스 융합인 마에스트로 황혼을 함께한 재앙에게 배운 예술원의 절정. 조수미의 음악적 성공은 뛰어난 재능과 끝을 모르는 노력 그리고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체화한 유연한 흡수력에서 비롯됐다. 예술가의 생애에는 비등의 순간이 있다. 타고난 재능과 열정, 빛나는 노력이 화려한 꽃으로 만개하는 순간에는 그를 이끈 위대한 스승의 모습이 보인다. 마에스트로의 후광 속에 어렴풋이 나타나는 또 한 명의 마에스트로. 세월이 흘러 잔영이 희미해져도 그 영감은 강렬하다. 한국 예술사의 걸출한 천재들이 만났던 스승과 멘토, 그 위대한 계승과 소통의 순간을 포착한다. 편집자. 소프라노 조수미와의 인터뷰는 2월 23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이루어졌다. 그가 극극 귀국한 이유는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발돈 최연수와 함께 애국가를 부르기 위해서였다. 그는 월간중앙 우리 시대의 거장 스승을 말하다 기획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아주 오랜만에 그의 음악 멘토 마에스트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을 추억하는 일은 의미심장했을 것이다. 이 3년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의 내수에 꽂힌 카라얀의 음악적 영감과 카리스마 잔상은 강렬한 것이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악적 스승은 무수히 많다. 그중 가장 중요한 3명을 꼽는다면 선화여중고 시절의 유병무 선생, 서울음대 시절의 이경숙 선생, 그리고 지휘자 카라얀이다. 유병무 선생은 조수미에게 합창의 아름다움을 일깨웠다. 합창 시절부터 그는 솔리스트로 활동했다. 동시에 그는 음악적 감수성이 가장 예민했던 시기에 친구들과 함께 노래했다.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는 유병무 선생에게 합창단원으로서의 책임감과 리더십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눈치를 배웠다고 말했다. 첫사랑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대학 시절 서울대 이경숙 교수는 고3 시절 레슨을 받으며 처음 만난 은사다.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로 그는 조수미의 음악 인생을 향도했다. 이 교수는 조수미가 세계 정상의 성악가로 성장할 가능성을 일찍부터 예감했다. 서울대 1년을 마친 조수미에게 이탈리아 유학을 권유하고 성사시킨 배경에도 이 교수의 성견지명이 있었다. 마돈나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아주 고귀한 아우라와 컬러풀한 개성을 가진 분이었죠. 그러나 정작 이 교수에게 배운 것은 음악에 대한 겸허함이었습니다. 음악이란 절대 재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분에게는 음악이란 결국 노력의 결정체라는 평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처음 오디션을 받을 때 형형한 눈빛으로 자신의 노래를 꼼꼼히 들었던 이 교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노래를 마치고 잔뜩 긴장한 조수미를 꼭 안아주며 그 놀라운 재능을 칭찬했다. 선생님은 늘 가사가 가진 중요성, 자연스러운 발음과 발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지불식한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자연스러운 가사가 리듬을 타고 문 밖으로 흘러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가장 중요한 노래의 원칙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 수석으로 입학한 뒤 학업과 레슨에 충실하지 않은 저를 음악에 꾸중하셨죠. 광적인 저상의 늪에서 제가 헤어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든 바로 잡으시려 했는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태만한 태도로 레슨을 들어갔을 땐 노래를 그만두라며 연구실에서 쫓아낸 적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조수미는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2006년 타계가 부른 브람스의 자장가를 들었다. 아버지가 소장했던 LP 음반을 통해서다.
슈바르츠코프를 사수했던 이경숙 교수는 조수미에게 독일 음악의 서정성과 단아하고 견고한 형식미를 맛보게 했다. 1983년 찰츠부르크의 모차르테움에서 슈바르츠코프를 직접 만나 마스터 클래스를 받은 적이 있어요. 굉장한 경험이었죠. 슈바르츠코프는 잘 절제되고 기쁨 넘치는 독일적 프리마돈나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태리 성악을 본격 공부하면서 오페라에 대한 제 관념이 바뀌었어요. 이태리는 육감적이고 자유분방하고 하며 강하고 활발하고 또한 절대지지 않은 곳이지요. 기질적으로 또 음악적으로 저하고 잘 맞은 곳이었습니다. 슈바르츠코프처럼 고귀한 프리마돈나의 모습도 존경했지만 그때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음악 세계는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조수미는 1986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베르디 극장에서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오페라 무대에 데뷔했다. 1801년 건립된 트리에스테 베르디 극장 1300석은 이탈리아 4대 극장의 하나로 꼽히는 명소다. 이때의 굉장한 성공이 카라얀과의 만남을 예약해 주었다. 카라얀이 살았던 오스트리아 찰츠부르크와 이탈리아 트리에스테는 국경을 사이에 둔 지척의 거리. 이날 객석에는 카라얀의 비서가 앉아 한 동양인 소녀의 놀라운 목소리를 들었다. 1987년 초 카라얀의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찰츠부르크에 와서 카라얀의 오디션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제안이었다. 이탈리아의 메조라 소프라노 치칠리아 바르톨리와 바르톤 루치오 갈리오와 함께했다. 이 두 사람의 성악가는 조수미와 함께 현재 세계 정상의 오페라 무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는 구장으로 성장했다. 감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카라얀이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우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몸이 불편한 카라얀은 슬로우 비디오 속의 인물처럼 느릿느릿 걸었지요. 황혼 같은 제왕의 말년 그리고 슬프고도 아름다운 황혼이었습니다. 리골레타의 아리아 그리운 그 이름 전주가 어릴 때 난생 처음 떨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실감했어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손에는 땀이 비었지요. 한 세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신의 선물 조수미의 노래를 들은 카라얀은 전율했다. 축하하네.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거지? 수미조의 목소리는 신이 내린 목소리.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한 신의 선물이야. 그 선물을 잘 갈고 닦아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해. 카라얀은 이 불가사의한 사태에 대해 묻고 또 물었다. 어디서 배웠지? 누구에게 사서 했지? 한국에서 배웠다고?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한국에도 그렇게 뛰어난 선생이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한국은 대단한 나라야. 그러면서 카라얀은 자신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니아의 서울 공연 때 있었던 일을 들려줬다. 카라얀의 부인이 세종문화회관에서 남편의 공연을 보다가 핸드백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권과 신분증이 그 안에 들어있어 난감한 상황, 절대 찾을 수 없을 것으로 체념했지만 다음날 핸드백은 고스란히 주인에게 돌아갔다. 카라얀은 처음 만난 조수미에게 이런 한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한국 사람의 정직함과 순수함을 거듭 칭찬했다고 한다. 마에스트로는 그날 2년 후 찰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공연될 베르디의 오페라 가문 무도회에 오스카 역을 제안했지요. 오스카 역은 리골레토의 질다 역과 더불어 라이트 소프라노들이 절개하는 역입니다. 남장을 해야 하고 비록 음악적 흥미는 떨어지지만 줄거리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꼭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의 쿵쾅거리는 소리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카라얀은 신이 나서 말을 이었다. 그럼 그걸 공부해보지. 1989년 1월 빈에서 녹음이 있을 테니까 구스타프 역, 완 역은 플라시도 도밍고가 맡을 거야. 아멜리아는 조세피나
바스토가 먹고 이왕이면 바흐의 장엄 미사국도 연습해두지. 내년 부활절 기념 페스티벌에서 그걸 해보자고. 카라얀은 눈을 감고 지휘한다. 1시간짜리 교향곡은 물론이고 3시간짜리 오페라를 연주하는데도 카라얀은 악보 한번 보지 않는다. 완벽하게 외우던 오페라가 50개가 넘는다. 그의 녹음 기술도 거의 지휘 수준이어서 그와 필적할 사람이 없다. 예술과 비즈니스를 접목하고 음악과 테크놀로지를 융합했다. 그는 재능이나 운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엄청난 음악적 고행을 겪으며 벽돌 쌓듯 실력과 캐리어를 구축했지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악조건 속에서 음악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는 또한 성견지명의 인간입니다. 화가 피카소에게 붙이는 아방가르드 전이라는 말을 그에게도 붙여야 해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비범한 예력을 갖고 있었고 모든 것을 직접 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직접 말이에요. 시리안 못지않게 레코딩 유용성에 대해 신념이 확고했죠. 그런 측면에선 피아니스트 굴렌 굴드와 닮았어요. 1957년 프랑크 제프넬리와 함께 만든 영화 라보엠은 지금 봐도 기가 막힙니다. 아티스트인데도 비즈니스를 했어요. 아주 실용적 실천적인 인물입니다.